조계종 중앙종회가 범죄 행위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판결보다 종단의 판결이 우선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쌍계사가 총림에서 해제되면서 6개 총림이 됐습니다. 227회 임시회는 어제 폐회했습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75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희생자 가족들은 평화와 상생으로 나아가길 염원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도 참석하지 않으면서 약속은 희석됐습니다.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가 제주 4.3 희생자를 위로하는 합동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으로 얼룩진 이날 유가족들은 진실이 제대로 알려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BTN 인기 프로그램 내 안의 선지식 금강경 진행자 김원수 법사가 대구 강연을 펼쳤습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지혜, 금강경을 통해 해법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범죄 행위와 관련해 사법기관의 판결보다 종언종법에 따른 종단의 판결이 우선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원로회의 의장단 임기를 단축하는 종언 개정안은 부결됐으며 쌍계 총림은 총림에서 지정 해제됐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종회 227회 임시회가 재적의원 80명 중 59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제 속개했습니다. 속개한 227회 임시회는 원로회의 의장단 임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종언 27조 개정안을 상정하고 출석 의원 59명 중 56명이 이독회 부의를 반대해 부결했습니다. 2년마다 한 번꼴로 이 종단장을 이렇게 치르게 되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5일장 이상 지나가면 우리 종무원들이 그 업무에 손을 놓고 거기 다 매달리는 그런 병폐가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4, 5년으로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선거도 취소하고 여러 가지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종단 호계원에서 징계를 확정받은 범죄 행위자가 국가사법기관에 제소해 징계 무효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호법부장이 30일 이내에 재심 호계원에 특별 재심을 청구하도록 하는 총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양형이 과하다고 저희 호법부 판결을 무효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스님들에 의해서 우리 종단 위상이 많이 실추되고 있거든요. 승려 분한심사에서 중요한 승려 사정 규정을 종령이 아닌 종법으로 명시하는 승려법 개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또 범죄 행위로 벌금이나 변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벌금이나 변상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교역직 종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종무원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사찰에서 수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전, 철거할 경우 총무원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찰부동산관리법과 연동된 사찰법을 개정해 관련 총무원장 권한은 교구본사에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종책 질의에 앞서 총무부장 호산 스님은 상월결사 인도순례 원만회양에 감사를 표하며 문화재 관람료 지원 관련 국가 예산 확보, 승려 전문 요양병원 개원 등 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주요 종책을 보고했습니다. 227회 임시회는 특별 구족계 시행 계획 등 강도 높은 종책 질의와 종무보고를 진행하고 법규위원장의 혜경 스님, 법규위원회 정상 도일 스님, 초심호계원장의 보림 스님, 초심호계위원회 지수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태성, 드구 스님, 소청심사위원회 성구 자성 스님,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설도 타나, 원각, 정관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해자 진어 스님 등 7명의 대종사법계 특별 전형과 정륜 해안 스님 등 6명의 명사법계 특별 전형 동의회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가 추천한 학교법인 승가학원과 동국대학교 이사감사 후보자 복수 추천회건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2021년 고산대종사 입적 후 2년 동안 방장 구제 상태로 총림 해제 요건이 된 쌍계사의 총림 지정 해제회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총림법 제4조 해제 제1항 2호 방장의 부재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었을 때 그 쌍계 총림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쌍계 총림이 지정 해제되며 총림은 덕숭 총림과 팔공 총림, 해인 총림과 금정 총림, 영축 총림과 조계 총림 총 6개입니다. 이어 미래본부 등 2023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 경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세종광제사를 직영사찰로 지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이번 종회는 결산종회로 227회 임시회는 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이어 정덕 스님을 위원장으로 영규대사 및 800의승 명예회복을 위한 특위 구성과 결의문 채택을 결의하고 서산 부석사 관음보살 좌상 환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에 조계종 호법부장, 불교 문화사업단장 등을 역임한 성효 스님이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제393차 회의를 열고 용주사 주지 후보의 단독 입후보한 성효 스님의 자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는 6일 용주사 본사 주지 후보자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 구성관은 비구 173명, 비구니 35명으로 총 208명을 확정했습니다. 단독 후보인 경우 오는 6일 오후 1시 산중총회 성원 여부와 상관없이 만장일치로 당선이 확정됩니다. 성효 스님은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2년 삼위계를, 1987년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총무원 호법부장과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장, 제14대에서 16대 중앙종회 의원, 동국대 법인 사무처장, 산막사 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통사찰을 포함한 경기도 내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에 조계종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예방을 받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국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주요 기관이 산재해 있는 경기도지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풍부한 경험과 연륜으로 원만하게 도정을 이끌고 있는데 격려를 보냈습니다. 김 지사는 경기도 내에 용주사, 봉선사 등 조계종 주요 본사가 있어 도정 운영에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받고 있다며 불교계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종교적인 관점이 아닌 민족의 정체성과 어를 계승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엄수됐습니다. 75년의 모진 세월을 견뎌낸 제주 4.3이 평화와 상생으로 딛고 나아가길 많은 이들이 염원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엇갈린 발언들이 나오면서 정부 여당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제주 4.3 견뎌냈으니 75년 딛고 섰노라. 75년 전 제주를 울린 총성의 아픔이 이제는 추모의 사이렌으로 제주 전역에 퍼져나갑니다. 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진행된 제75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정당 지도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 4.3 희생자 유족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습니다. 그 모진 질곡이 세월 속에서도 4.3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고 군기 역사로 묻힐 것을 강요당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역사로 드러내기 위한 애끓는 외침도 있었습니다. 4.3의 영령들이 바랐던 이 땅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 후손들이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들지 못한 한은 내려놓으시고 좋은 곳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추념식에 앞서 제주의 종교 지도자들도 3만여 4.3 영령들과 제주 불교계 16명의 스님의 희생을 추모하며 해원 해탈을 기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추념사를 통해 당선인 시절 약속한 4.3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시금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통령은 물론
여당 대표 모두 불참하면서 윤 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은 희석됐습니다. 일각에선 여당 의원의 제주 4.3 북한 지령서를 시작으로 지속된 4.3 왜곡 발언이 이어지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양상입니다.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등 실질적 피해 보상이 진행되며 75년 세월의 아픔을 극복하고 평화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제주 4.3. 미래를 향하는 발걸음을 위해 폐륜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과 제도적인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왔지만 부모 형제를 잃은 4.3 희생자 유가족들의 가슴은 여전히 시리기만 하는데요.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며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이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방 후 최대 비극으로 불리는 제주 4.3 사건. 75년이 지난 어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스님들의 기도 소리가 서울 탐라영재관 강당을 가득 메웁니다. 유가족들도 함께 기도를 외며 영가들에게 국화꽃과 차를 올립니다. 희생자 보상, 진상조사 등 제주 4.3 사건을 둘러싼 주요 의제가 하나씩 정리되고 있지만 최근 거듭된 역사 왜곡 논란으로 제주도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 시리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스님들의 추모제는 마음의 위안을 줬습니다. 유가족들은 추모제에 함께한 종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희생된 영령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4.3의 진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거기 가서 집회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유족 청년회가 몸으로 막아서 차를 돌려보내고 그랬어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아마 커다란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날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단체와 합동 추모제를 진행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이제 조금 가족들의 맺힌 한이 풀리는 것 같지만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4.3 사건 당시 사찰로 피신온 주민들을 지키다 희생된 스님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제주 4.3을 통해 극한적 이념 대립과 국가 폭력의 폐해를 여실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와 같은 이념 대립을 통한 국민의 갈라치기, 국가 권력에 대한 폭력은 없어야 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제주 4.3 사건 김일성 지시 발언 논란과 보수 우익단체 서북청년단원 구국결사대의 난동으로 얼룩졌던 올해 4월 3일. 벚꽃이 활짝 핀 따스한 날씨였지만 진정한 제주의 봄은 아직인 듯합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구례 화엄사와 NH농협은행 전남본부가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석영 NH농협은행장과 전남 지역 임직원들은 지난달 31일 구례 화엄사를 방문해 주지 덕문 스님을 만나 차담을 나누고 전남 지역본부의 공익사업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2018년부터 국내외 난치병 환자들을 꾸준히 돕고 있는 화엄사는 이날 NH농협은행과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치료비로 기탁했습니다. 덕문 스님은 농협은행의 이익은 농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화엄사도 주거래 은행으로 정해 좋은 인연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 힘든 곳을 돌아보고 사회적 책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해 바람일 선언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바람일 선언은 지난 1일 경례 법당에서 주지 이내 스님 등 4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개원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승복공양과 지역사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법회에서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학인스님 15명에게 가사공양을 올렸습니다. 또 동국대학교 바람일 선언 장학회는 학인스님 10명에게 각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해 개원 10주년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주지 이내 스님은 앞으로도 신도분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며 누구나 함께하는 도량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BTN 불교TV 내안의 선지식 금강경 진행자 김원수 법사가 대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지혜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열었습니다.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우려되는 많은 난제들의 해법은 밖이 아닌 자신의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지사 안홍규 기자입니다. 50여 년의 세월을 금강경에 매진한 김원수 법사. 실천 가능한 금강경 수행으로 대가로 불리며 수많은 사부대 중에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백성욱 박사 교육문화재단 주최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지혜를 주제로 김원수 법사의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웬만한 귀찮은 일은 다 로봇가 대신합니다. 귀찮은 일만 대신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일도 대신합니다. 인공지능 판사, 인공지능 의사, 인공지능 약사, 인공지능 교사, 인공지능 CEO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술자리가 없어요. 이번 강연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발생되는 일자리 부족, 인간성 상실, 종교의 무용론, 인공지능에 의한 인간의 지배, 소수 기업의 지배로 인한 불평등에 대한 내용을 전하며 변화로 읽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원수 법사는 이런 난제들 속의 해법을 밖이 아닌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혜로워지게 됐다는 것은 제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정리한다면 모든 난제 해법을 마음 밖에서 찾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찾자. 참석자들의 질의응답도 이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부처님 가르침에서 해결책을 모색한 불자들은 금강경을 배우고 익혀 생활 속 실천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길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안홍규입니다. 천안 가관사가 개묘년 윤 2월을 맞아 삼사순례에 나섰습니다. 신도들은 사찰을 참배하고 정성껏 기도와 공양을 올리며 애군 소멸과 발복을 기원했는데요. 가관사와 각별한 인연이 있던 장병들도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4월 1일 아침 가관사 경내 개묘년 윤 2월 3사 성지순례를 위해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날 3사 성지순례에 참여한 800여 명은 20여 대의 버스에 올라 김천 청암사와 완주 안심사, 논산 개태사를 순례하고 정성스럽게 기도와 공양을 올렸습니다. 가관사 조지 대원 스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정진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며 순례에 나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정진하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가관사와 대원 스님과의 인연을 회고하며 신도들을 환영한 청암사 조지 상덕 스님은 정성껏 준비한 점심 공양도 제공했습니다. 안심사 주지 이련 스님은 안심사가 있기까지 그동안 불사의 과정을 설명하고 대원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안심사 금강계단과 삼사순례를 위해 특별 개방된 청암사 보강전 참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800여 분의 도반님들과 같이 삼사 세 곳의 명찰을 다녔다 보니까 행복한 마음이 저절로 들고 또 나 스스로 내가 나의 복을 찾는 것 같고 또 내가 나의 기도에 이웃의 행복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관사와 포교로 인연이 맺어진 삼탄약창 장병들도 삼사순례에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 보니까 자연 경관도 좀 새롭게 볼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면 군생활 다시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양지 개심사에서 이날 마지막 공양을 올리고 정성껏 기도를 드리며 애군 소멸과 발복을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 부산 기장 소원사에서 길이 25m, 높이 7m 규모의 와불 부처님을 조성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소원사는 지난 2일 경내 마당에서 회주 대광스님을 비롯해 정종복 기장군수와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 총협의회 소속 사찰스님, 신도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와불 부처님과 33관음 점안법회를 함께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가피가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소원사 회주 대광스님은 군자가 가는 구도의 길처럼 길 잃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불국토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원사 회주 대광스님은 정종복 기장군수와
최현돌 전 기장군수, 정동만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평화상과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용인 백령사가 지난 1일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스님을 법사로 생전예수제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백령사 주지 돈각스님과 신도 등 사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묘화스님은 이번 생전예수제를 통해 욕심을 버리고 현실에 만족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불자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돈각스님은 전생에 지어온 나쁜 업을 닦고 금생에 좋은 복을 짓기 위한 것이 생전예수제라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영주 관음사가 계묘년 윤달을 맞아 생전예수제 회양과 조상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2일 관음사 경내에서 봉행된 법회에는 주지 원명스님과 초대 조계종 어장을 역임한 동주스님, 정호스님 등 사부대 중 4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관음사는 지난 2월 입제 이후 49일 동안 보시와 지계, 선정 등을 주제로 기도법회와 천도제를 봉행하며 생전예수제의 참뜻을 되새겼습니다. 관음사 주지 원명스님은 생전예수제는 가장 불교적인 의식이라며 육바라밀에 따라 공덕을 미리 닦는 습관이 생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BTN 불교TV 임직원이 봉은사를 찾아 상월 부처님을 친견했습니다. 어제 이른 아침부터 봉은사에 모인 구본을 대표이사를 비롯한 BTN 임직원들은 상월 부처님이 모셔진 보우당에서 예불을 봉행했습니다. 예불문과 반야심경 이후 임직원 일동은 상월결사 108원령문에 맞춰 상월 부처님에게 108배를 올렸습니다. 약 20분에 걸쳐 108배를 올리며 직원들은 각자의 신심 원력을 점검하고 방송 포교에 대한 사명감을 다졌습니다. 4월 첫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지난해 조계종으로 출가한 스님이 6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전국 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가 대사회 활동을 이어가며 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제227회 임시중앙종회에 제출한 종책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계종으로 출가한 스님이 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2년 총 212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10년 만에 71%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통계 결과 3위 수계자의 감소폭이 3인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가자 감소에 따른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제12대 집행부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도 대사회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천지남 주어사를 둘러싼 불교 역사 왜곡 대응 활동을 지속하고 공공 역사를 특정 종교계의 역사로 편입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또 올해 9월 말 10월 초에 걸쳐 전국 비구니회 회장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원칙에 따라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4월 첫째 주 주간 교계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 인왕산 산불에 이어 홍성과 대전 등 전국적으로 봄철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등산객들의 실화나 쓰레기 소각, 담뱃불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결국 사람들의 실수로 일어나는 재난인 것입니다. 인재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